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뉴페이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늘 뉴페이스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5강, 3강, 4강제죠. 제가 까먹습니다. 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잠깐 여기 적어놨습니다. 저번 주에 해야 될 거 우리가 도시아 했었죠? 그죠? 자, 도시아에 우리가 도시아 과정 하면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4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4단계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도시와 교외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도시로 들어오는 과정.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리어버니즘 또는 뉴어버니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뉴어버니즘은 제가 시험 때 많이 나왔더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뉴어버니즘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진 않죠. 그죠? 자, 근데 요즘은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도심의 재부흥. 그죠? 자, 근데 이걸 적으라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답을 조금 이상하게 적어요. 도심 재보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중에 좀 법규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건데요. 지금은 항상 이야기지만 법규 없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법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5강쯤 가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실제로 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계획하면서 재정비 계획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계에서 소호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실제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죠. 이제 발효된 지 한참 됐고요. 저탄소 녹색 기본법에서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실제 탄소를 우리가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말만 줄이자 했지만 에너지가 그렇게 줄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저탄소 녹색 기본법을 이제 앞에 우리가 열섬 현상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물론 이제 열섬 현상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도시의 어떤 열섬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저탄소 녹색 기본법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전부 다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열섬 현상은 이미 좀 지났던 어떤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 기본법을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 기본법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자라고 나왔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한 5, 6년 전에 일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탄소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탄소 중립 도시, 제로 에너지 도시, 스마트 도시라는 것도 나왔고요. 녹색 스마트 도시, UCT 이래가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하면 좀 웃기겠죠. 그죠? 같은 말은 아니고 개념이 다 유사하다는 거죠. 다 저탄소 녹색 선장법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어떤 도시의 이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다, 제로 에너지 도시다, 뭐 스마트 도시다, 녹색 스마트 도시다 많이 붙였어요. UCT 이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인천에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많이 썼죠. 그죠? 인천의 UCT 이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UCT라고 썼더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이래서 ICT 기술이라고 해요. 기반이라고 하죠. 그죠? 자, 저번 시간에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자,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다르죠. 의미가 뭐냐 하면 옛날에 하면 조금 그렇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어떤 인프라라면은 실제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율을 높인다. 그 다음에 열차 도로를 만든다. 뭐 이랬던 개념이라면, 그 다음에 그린 인프라는 녹색 기반을 만든다. 어쩌고 저쩌고 뭐 네트워크다 이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것은 ICT 기반이라고 해요. 정말에서 녹색 ICT와 BICT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녹색 BICT라는 것은 생활 기반, 정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의 개념이고요. 좀 하드한 개념이죠, 그죠?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뭐 그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각 어떤 뭐 산골이든 어디든 뭐 이런 곳에 다 갈 수 있도록 전기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떤 BICT 인프라 직접적인 생활에 필요한 거라면, 녹색 ICT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서 이 생활에 밀접하면서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뭐 하죠? 많이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소호라는 개념. 정말에서 사람이 많이 안 나가고 모든 곳이 다 한 곳에서 다 해소가 다 되는 거. 그죠? 그게 우리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한 방법이라는 거죠. 저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와이파이를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우리가 버스가 오는데 시간이 지금 몇 분 걸린다? 라고 하면 집에서 얼른 몇 분에 도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녹색 ICT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최첨단 개념. 자,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생각보다 ICT를 이용한 기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도시 집중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녹색 ICT와 BICT 기반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녹색 스마트 도시라 이래가지고 녹색 스마트 도시 UCT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가 도시에 적용을 하고 있죠. 신도시에. 그죠? 이제 이런 것이 녹색 ICT 나오죠? BICT 기반 이래가지고 BICT는 도시 기반 중심형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녹색 ICT라는 것은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뭐가 있어요? 이동 거리를 줄인다는 거죠. 이동 거리를 줄여서 CO2 정말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것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빗물 이용을 한다 짜고 저짜고 하는 것도 실제 우리가 조경에서는 빗물 이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지만은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이용뿐만 아니라 CO2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길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때 그것을 흡수원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는 또 적용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도시의 개념을 아셔야만이 적용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을 아셔야만이 여러분이 탄소 흡수원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해야죠. 괜히 단풍나무 집어넣고 이쁘다 해서 단풍나무 집어넣고 길거리에 소나무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죠?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선생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적용 계획에? 그럼요. 당연히 저도 심의를 해보면요. 실제로 탄소 우리가 흡수원을 선정을 할 때 여러분이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의외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은 탄소 흡수원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고 어디에 배식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적용 기술사들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이제 실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도시 재생. 열섬 현상은 뭐 여러분 잘 알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빨간색에서 다시 까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도시 재생입니다.
도시 재생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심의 재부흥하고 연결되는 거죠. 보면은 도시의 재생 재정비가 나옵니다. 활성화 프로젝트 나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활성화 프로젝트. 자, 이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딱 나오면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드로스케이프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죠? 그죠? 드로스케이프. 시험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로스케이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적어라 이러면 어떻게 적느냐면 드로스업, 드로스는 똥, 그죠? 똥, 그 다음에 스케이프라고 하면은 경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었다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저 버려진 땅, 그죠? 저 멀리 떨어진 땅. 정말 우리가 똥 하면은 뭐예요? 저기 쓸모없는 이 말이죠. 왜 쓸모없을까요? 똥이 쓸모없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땅을 경관을 만들고 저쩌고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요. 도시 재생, 도시 재부흥,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엉망으로 넘어가죠. 정말 산에 가는지 바다에 가는지 자신이 뭘 쓰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드로스케이프 물론 누가 언급했다는 거 굳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누가 했어요. 그죠? MIT 대학 그 교수가 했고요. 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느냐면 우리가 앞에 도시 발전 이야기를 했어요. 도심이 막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산업화가 됨으로 해서 정말 곡물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비행장이라든지 그죠? 아주 이런 공장은 넓은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넓은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도심에 있던 거에 쫓겨났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죠. 공항이 도심에 있었다가 시외로 쫓겨났습니다. 시외로. 우리 또 마찬가지죠. 공군, 용산의 무슨 기지,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에 있었다가 도심이 점점 커지니까 이걸 쫓겨났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시 사람들이 도심으로 모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곳이니까 이런 곳이 텅텅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곡물의 어떤 그죠?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비행장 이런 곳이 곡물 공장 이런 곳은 전부 다 평면이에요. 평면. 얼마나 좋아요. 평면인 곳에 이런 곳을 버려져 있다는 거죠. 막 자풀이 생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드로스, 저기에 버려져 있는 저 멀리 우리가 팽개쳐 있는 이 말이죠. 그런 어떤 경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정비한다라는 소리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버렸다고 해서 그냥 공원을 퍽 만들면 됩니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뭘 해줬어요? 재정비 계획을 해줬다는 거죠. 도심 재정비 계획 아니면 도시 재개발 계획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 경관하고 드로스케이프라는 단어가 MIT 교수가 먼저 이런 곳을 찾아서 정말 아까운 것을 도심하고 같이 연결시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시는 이미 커졌죠. 그죠? 요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찾아서 도시를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 공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드로스케이프, 즉 말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쓸모없는 빈 땅들을 평지니까 그것을 수평적인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죠. 그런 호라이즌 스케이프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드로스의 유형 이래서 나오는데요. 국제 터미널 스틸 공장 방앗간, 그 다음에 옛 철도 부지, 그 다음에 방치된 어떤 넓은 경관, 이런 것을 우리가 드로스의 어떤 유형이라고, 드로스케이프의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재정비 계획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도시의 재정비 계획,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나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엉뚱한 단어가 아니에요. 도시 재정비 계획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드로스케이프하고 같이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슈퍼켈렌의 어떤 슈퍼켈렌과 다운스뷰 타운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드로스케이프에 관한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부흥이라는 단어와 같이 지금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슈퍼켈린하고 다운스부 파크라는 게 나오고요. 용산도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